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속보로 리얼미터, 이제 그 박지영 평론가는 구라미터라고 자꾸 그러시던데 어쨌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주 만에 반등한 47% 나왔고요. 뭐 정확히는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난주에 비교해서 횡보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횡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47%라고 말씀을 드린 건 지난주에 46.5%에서 47%로 그 횡보를 했다. 네. 그게 이제 흐름상 올라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권역별로 보면 부울경에서 3.5% 포인트 오른 46.7%, 그리고 서울도 약간 올랐네요. 서울도 3.1% 포인트 오른 43.2%,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호남, 전남, 광주, 전북은 1.7% 포인트 오른 74.8% 이렇게 됐고, 전반적으로는 좀 오른 추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좀 간다고 봐야겠죠. 반전이 왔다고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오겠죠. 왜냐면 선거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간이 오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타이밍에 집권 2년차를 열면서 굉장히 그랜드한 국가 단위의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게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을 상상할 때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모든 자원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방에 분산시키자. 그러니까 뭐 대학은 어디로 내려보내고 공공기관은 어디로 내려가고 공기업은 어디로 내려가고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20년 넘게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신규로 신규로 해내야 되는 산업, 근데 이 산업의 규모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사이즈가 될 건데 이거를 다 지방에 분산 배치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초반에 이게 정치권의 이제 기존 문법으로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말려버린 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영남이 호남을 공격하고 영남에 뭘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많이 얘기하던 이른바 이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제일 빨리 소멸할 대도시를 어디를 꼽냐면 부산과 대구를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수도권 대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이제 말하자면 87년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 일부 이제 그 길을 노선을 추진했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자원을 분산 배치하는 개념이었고, 이건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방 중심의 뭔가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그게 실행됐을 때의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효능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근데 이제 이게 초반 구도가 마치 무슨 호남에 뭘 몰아준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뭐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 일정 정도 먹힌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거를 접근할 만한 일도 사이즈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운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여론의 반영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대통령 오늘 뭐 벌써 점검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속도감이라고 한다라면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은 김호준 씨가 반성을 해야 돼요. 여론조사 보고 자꾸 그 코어층이 빠진다라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전혀 지금 그때 당시의 여론조사를 분석해도 그렇게 볼 수 없었는데 어쨌든 추세를까지 이제 더해졌으니까요. 변화의 추세를 보면 지금 전혀 뭐 코어층이 빠지고 그게 아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실망시키면은 이제 이 정권은 힘들다. 우린 계속 이탈할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김원주 씨의 그 방송 이후에. 근데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외피부터
중도 보수가 빠져나갔다고 선거가 이제 결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대통령은 지지해라고 했던 연성 지지자들이 먼저 이탈했다가 예. 대통령께서 이 진짜 나라의 명운을 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가열차게 가고 있잖아요. 그 화두를 던지니까 다시 그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생각해 보면 코어 지지층이라고 지칭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정치적에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뭐 기존 지지층이 다시 돌아섰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뉴스 많이 나왔지만 고민정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네. 친문 세력이라고 혹은 진짜 친문은 정청래 의원을 손절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선명성의 핵심인 검찰개혁에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 시각을 대통령의 시각과 개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기존 지지자들 입장에서 속이 터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선명성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요는 이 뉴미디어 중에 한쪽 미디어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체라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에코 챔버인데 동굴 속에서 우리의 주장이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일반 모든 대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왜곡 현상. 그게 에코 챔버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나오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면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더 차분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되게 굉장히 절대 다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민주당 지지자는 왜 피해 뭐 조금 이재명 찌꺼기들 몇 명 이렇게 된 세계관에 계신다면은 지금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는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우리가 그 어떤 생각했던 우리의 지위가 절대 다수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그냥 부류다.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 의식을 한번 가지시면서 다양한 매체의 주장들을 한번 공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여론조사 기관 STI가 한 건데 호남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방금 그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핵심 지지층 이야기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특정했다는 것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그 호남 당대표 선언호도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김민석 의원, 김민석 전 총리가 44.2%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20.4%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15.4%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양자대결 그러니까 아마 결선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양자대결에서는 58.8%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58.8%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23.4%로 지지난주 갤럽 포함해서 이 여론조사가 나온 추이하고도 거의 궤를 같이 해요. 이것은 호남권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봤을 때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벤트로 봤을 때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편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남에 계신 분들이 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독자이거나 그러지가 않잖아요. 세계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에 계신 분들도 미래를 걱정하고 이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대통령이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잘 걸기를 원하는 분들도 다수 있다. 상당수가 있다. 그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이 갈등 양상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정당 내부의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친청계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극히 일부예요. 10명도 안 돼요. 지금 미디어에 노출되는 분들이. 그럼 결국 이제 뉴미디어와의 싸움이거든요. 바깥 세상에서 당 밖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런 형국이 사람들을 피로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관찰하시겠지만 모든 매체들의 동시 접속자가 다 줍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시사 부분에 특히 진보층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시사 방송에 지금 염증을 느껴요. 그 이유가 꼴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뷰리핑은 좀 느는 추세여서 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좀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한 달 동안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이 짜증나는 상황이 한 달 동안 유지되면은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대통령의 누군가는 대통령의 일을 방해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골든 타임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2년 차에 한 달이라는 정치적 시간표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살인적으로 지금 업무를 보시는데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 누가 억울하고 누가 뭐 좀 잘못됐다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당 대표가 이런 판국으로 만든 여당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판을 끌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통령 탓을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미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김용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당대표 출마가 유력시 됐는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간사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성한 목소리,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었어요. 김용민 불출마 선언에 이렇게 얘기했죠. 손잡고 검찰개혁 완수다라 이야기하면서 거듭거듭 지금 며칠째죠 계속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한 기자도 이 말은 했는데 뭐 이것 또한 지지층을 향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역설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1인 1투표쯤에 1인 1투표제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고 내가 그 말하면 상대 표정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는 뭐 이런 표정인데 이게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안 된다고요? 네. 1인 1투표제의 역설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광주 경선 그렇죠. 몇 표 나왔는 줄 아십니까? 500표 때 나왔어요. 500표 때. 그 500표가 세상을 흔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500표가 50명, 60명의 대의원 핵심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고 이들 주변에 이들의 의견을 따르는 이들의 의견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있고 그걸 대표하는 숫자로서 500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인 1투표제는 뭡니까? 이거를 허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표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정치인 중에 제일 인기가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을 포함해서 영남이나 여러 지역에 그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해서 내부 선거를 할 때 제일 좋은 이슈 중에 하나인 지역 개발 이슈를 던졌어요. 현안 이슈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슈에 누가 더 가까워 보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한 달 사이에 끝났어요. 그러면 한 표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과거 정치 문법대로 호남에 공을 들여서 호남에서 성과가 나오려면 대의원들이 한 50표씩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당대표였으니까 이 이제 대의원들이나 이 대의원들이 미는 사람들 공천 주고 해서 대의원들이랑 뭔가 이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카르텔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럼 대의원들이 50표를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공을 들인다라는 게 과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 문법으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1인 1투표제는 민주당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투표를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의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이 1인 1투표제가 되면 계속적으로 지지율 숫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코챔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에코챔버의 최근 사례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 백신 음모론 같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음모론에서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선명하고 그럴싸해요. 근데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곧 세상을 멈출 것 같은데 반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굴 밖에 나가면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전 지구가 스톱됐던 코로나를 극복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상황 자체를.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목소리에 갇히고 실제 그 사람들의 주장에 입각해서 보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의료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건 모든 의료 행위에서 평균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과 확률 같은 건데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겠죠. 물론 임상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문제를 이거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여전히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게 세상을 망칠 거라고 얘기하는 동굴에 갇혀 있다라는 게 이제 에코챔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굴러가는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숫자가 이 동굴 밖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굴 밖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더블 스코어 이렇게 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정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김민석 대세론 이런 제목을 뽑아야 될 때 아직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에코챔버가 영향을 그만큼 정도는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보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선명성을 내세우는 세 가지죠. 크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1인 1표제, 그다음에 뭐 모든 전직 대통령 다 나는 존중한다, 지지한다. 그래서 나는 적통이다. 이제 이 세 가지 정도가 선명성의 꼭지들인데 뭐 이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분은 빼고서라도요. 그건 이제 인상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거니까 앞에 보안 수사권 폐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지 이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사소송법 개정이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만약에 보안사건 폐지 그 조항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냥 삭제하고 끝일 것 같으면 뭐가 조항이 하나였어요? 그 아는 그렇죠. 보안수사권에 관한 조항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삭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삭제됨으로 해서 고쳐야 될 게 무지하게 많다고요. 그리고 그 보안수사권이 하던 기능이 없어지면 그 기능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보안수사권에 가지는 성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그렇죠. 그거를 다른 기구가 하든 다른 조직이 하든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은 또 검찰개혁 방해안에 지연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고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예요. 1인 1표제도 예를 들면 뭐 지역 편중이 심하다. 호남에 당원들이 잔뜩 몰려있다. 그러니까 정찬래 대표 맨날 호남 가잖아요.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세대도 편중돼 있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1,000원을 6개월 동안 내면 투표권을 가져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중 당적이 됐든 유령 당원이 됐든 이런 문제도 의혹이 계속 제기돼요. 1인 1표제 필요하죠. 해야 되는 방향이 맞아요. 근데 그 1인 1표제의 근간이 당원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신에서 하는 건데 진짜 그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주의가 되려면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당적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지역 편중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원들이 1,000원짜리만 6개월 내면은 그 투표권을 가지는 것도 이게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완점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입만 떼면 그냥 막 어디 당원들이 싫어해요. 정찬희 대표 그렇게 인터뷰 하시더만요. 1인 1표제 말만 꺼내도 당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당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무책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그 하나만 더. 그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을 하려면 책임도 뒷받침해야 그 권리에 힘이 실려요. 1,000원을 6개월 동안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게 하고 거기서 뭐 워크숍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몇 번 출석을 해야 되고 반드시 당원들이. 그러니까 1,000원 6개월만이 자격이 아니라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토대를 갖다가 책임 있는 그 책임을 보였을 때 그분에게 권리를 줘야 진정한 당원 주권주의가 될 수 있는 거지. 1,000원짜리 6개월 냈다고 해서 다 그냥 투표권을 주는 걸로 하고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투표율이 낮은데 전당대회가 동원된 사람들로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고르게 주고 뭐 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비슷해져야 그게 민주주의지. 세상 천지 그냥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유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들만 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구도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인 1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또 몰랐는데 아무튼 이 또한 논의들을 좀 더 해볼음직한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안만 얘기하면 혼나요. 다음 이슈로 급하게 좀 넘어가 보면 여론조사 딱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받아들였던 여론조사인데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민주당 지지층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층 무당층을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이랬는데 합당은 43.8%, 연대 그러니까 합당이 아닌 연대가 3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 조국혁신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합당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뭐 연대만으로도 그쳐도 되는데 합당을 하자는 의견이 남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 재창출에 대한 호남 당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동시에 갈립니다. 자, 오히려 호남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항상 고민하는 민도가 높다라고 본다면 이 40%대 이 합당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와 리더십을 제외하면 지지층의 성향은 상당 부분 겹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선거 승리 공식에서 보면 선거 연합이 없이는 못 이겨왔던 게
지난 몇십 년간의 교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거 연합은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진영과의 말을 들면 민주당이 보기에 더 작은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보다 작은 정당과의 선거 연합도 마지막에 1% 2% 따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차원에서의 찬성률은 당연히 저는 뭐 과반도 넘을 거라고 봐요. 당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당을 당위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이시죠? 예. 뭐 그 연대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7, 80%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뭐 합당이라고 부르던 연대라고 부르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는 다 공감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지 예. 사실 이거를 당위적 차원에서 물어보면 뭐 저는 이 정도 응답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은요 싸움의 원인이 조국이다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시끄러우니까 합쳐 그러니까 합쳐 그냥 합쳐 이렇게 싸워가지고 앞으로 총선 대선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그냥 합쳐 예. 그러면 좀 조용하겠지 이런 여론도 상당수 된다고 봐요. 하겠지. 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처음 합당 논의가 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당 논의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물어도요 그 조건을 걸고 하는 여론조사하고 아닌 여론조사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럴 수 수밖에 있겠네요. 없어요. 예. 가령 제 질문 만들어 볼게요. 다음 2028년 총선에서 네. 조국 전 대표의 전략 공천을 전제로 한 합당 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확 떨어지죠 그러면. 확 떨어져. 확 떨어져요. 예. 평택을의 조국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합당한다. 그렇게 디테일하게요. 네, 예, 그런 예를 들면 식으로 예. 합당이라는 걸 항상 협상을 하는 거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냥 합치는 건 무슨 의미 있어? 그냥 조국 그 대표가 탈당하고 조국 신당 민주당 입당하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도 그렇죠. 가능하겠네. 조건 없이 할 거면 조건 없이 할 거면 그냥 탈당하고 입당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지지자들 따라오겠죠. 그 입당을 막을 거예요. 그 입당을 어떻게 막아요? 근데 이게 합당 논의가 돼버리면 조건에 항상 붙고 근데 그 조건은 오픈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을 얘기할 때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약간 민주당 미성정당처럼 출발한 정당이잖아요. 영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면은 의석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 지역구 국회의원 앞으로도 배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정당인데 예.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시작한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거부반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합칠 걸 전제로 한 정당인데 왜 그래? 그 다 모든 문제는 조국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조국 후보도 전 의원도 그냥 오셔서 여기서 공정하게 경선하겠다. 예. 근데 경선하되 그 예전에 그 평택을처럼 막 누구는 민주당스럽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 경쟁력을 드러내고 20대 30대를 향한 매력을 내가 뽐낼 수 있도록 좀 내 자신을 깎아내겠다. 혁신을 하겠다. 2030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거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뭘 자꾸 내놓으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토 정서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